성남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와 함께하는 평가제 준비. 이번 시간에는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 간식 제공에 대해 알아보아요. 성남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서는 평가제의 4개 영역 중 3영역인 건강 안전 영역에서 3-2 급간식 항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2 항목 중 첫 번째 항목인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 제공하고 있다 항목을 살펴볼 거예요. 4가지 평가 내용 중 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고 집단 급식소의 경우 보존식을 보관함. 2.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함. 3. 인스턴트 식품보다 자연식품 위주의 급간식을 제공함. 항목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 내용을 다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고 보존식을 보관함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급간식 식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성남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다면 매월 식단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고 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 주세요. 어린이집에 이유식을 먹는 영아가 다니고 있다면 영아의 출생 후 개월수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영아용 이유식 식단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성장 속도, 발달 단계 등에 따라 이유식 초기, 중기, 후기와 완료기로 나누어 메뉴가 작성되고 적합한 조리 형태로 다르게 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집단 급식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 및 제공한 모든 급식과 간식을 영하 18도 이하의 상태로 1인 분량 이상 144시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신다면 급간식 식단표에 토요일 식단을 꼭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원장님들께서 평소 토요일 식단 관련하여 궁금해하셨던 예시를 보겠습니다.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아이들이 한두 명만 올 때도 있고 아예 안 올 때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꼭 매주 토요일에 대한 급간식을 모두 계획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아이들이 불규칙하게 등원하더라도 사전에 토요일에 대한 급간식을 계획하고 제공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운영 안내서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 제공된 급간식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이는 계획된 식단과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제공한 급간식에 대한 기록을 급식일지 등에 모두 기재하고 있어야 하며 이 기록은 사전에 계획된 식단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계획된 식단과 제공된 식단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예시를 함께 볼까요? 보통 계획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려고 하지만 식자재 수급 사정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시금치를 콩나물로, 달걀을 두부로 바꾸는 것처럼 동일 식품군으로 대체하여 제공하면 인정되나요? 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제공되는 급간식이 1개월 내 50% 미만 불일치하는 경우는 감안하여 평정합니다. 허나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과 동일하게 급간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안내된 식단과 다르게 급간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해 주시고 급식일지, 보육일지 등의 식단 변경 사유를 기재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항목인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급간식의 양, 크기, 맛, 조리 형태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영유아의 연령 및 개개인의 요구에 맞추어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리 시 음식은 여유분이 있게 만들어 음식을 더 먹기를 원하는 영유아에게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끔 여분의 음식의 양을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갑지 않으며 맵거나 짜지 않게 조리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음식은 영유아들의 연령에 맞도록 크지 않게 먹기 좋은 크기로 제공해 주세요. 또한 배식 시 음식에 뼈나 가시가 있는 경우에는 잘 발라서 살코기만 제공해 주세요. 국 조리 시에는 권장 염도인 0.5% 이하로 싱겁게 조리하는 것 알고 계시죠? 안전을 위해 국을 제공할 때에는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게 제공하는 것도 유의해 주세요. 세 번째, 아이들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만 1세에서 2세와 만 3세에서 5세를 구분하여 식단을 사용해 주세요. 더불어 영아의 출생 후 개월수와 발달 단계에 따라 이유식의 제공 시기도 신경 써주세요. 영아에게 이유식을 너무 빨리 제공하게 되면 식품 알레르기와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 너무 늦게 제공한다면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영양 결핍이 될 수 있습니다. 영아에 따라 성장 속도와 특성이 다르므로 각각의 영아에 맞게 이유식의 조리 형태를 다르게 제공해 주세요. 이유식의 형태에는 유동식, 반고형식, 고형식이 있으니 성남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을 참고하여 사용해 주세요.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잘 관찰하여 적당한 시기에 이유식을 시작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을 함께 볼까요? 인스턴트 식품보다 자연식품 위주로 급간식을 제공함입니다. 조리 절차가 간단한 라면이나 짜장면과 같은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탄산음료, 과자 등의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의 제공을 최소화해 주세요. 아이들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가공식품 제공을 최소화해 주시고 직접 조리한 식품을 제공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성남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의 식단은 인스턴트 식품보다 자연식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성남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식단을 잘 활용해 주세요. 이렇게 어린이집 평가제의 3-2-1 항목인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의 세 가지 항목을 살펴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고 집단 급식소의 경우 보존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턴트 식품보다 자연식품 위주로 급간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리실 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